아버지 장례비 1200만 원, 조문객 15명. 9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용호 씨 이야기입니다. 1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빈소를 빌렸어요. 3일장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첫날 조문객 6명, 둘째 날 5명, 마지막 날 4명. 텅 빈 빈소에서 가족들만 3일을 지켰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대부분 버려졌어요. 화환은 10개 주문했는데 실제로 온 건 3개뿐이었죠. 상주들은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지? 장례가 끝나고 받은 청구서 1247만 원이었어요. 부조금으로 모은 돈은 487만 원, 76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김용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조용히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친척들 눈치 보느라 큰 장례를 했어요. 결국 빚만 남았고 아버지 뜻은 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8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장례 지도사로 25년간 일하면서 3147건의 장례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 부천의 이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이수진 씨는 57세, 70세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어머니는 장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민했어요.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큰 장례를 원하셨을까? 친척 어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3일장은 해야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수진 씨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3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장 특실을 빌렸어요. 하루 사용료 120만 원. 음식은 150인분 준비했죠. 화환 15개 주문했고요. 고급 수위의 오동나무관까지. 견적서를 받았을 때 13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랐어요. 첫날 조문객 8명. 어머니 친구분들이 몇 분 오셨죠? 둘째 날 12명. 친척 몇 분과 수진 씨 직장 동료들. 마지막 날 7명. 총 27명이었습니다. 150인분 준비한 음식 중 120인분이 그대로 남았어요. 화환은 6개만 도착했고요. 텅 빈 특실에서 수진 씨 가족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 빈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쪽은 너무 조용했어요. 수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게 맞나 싶었어요. 엄마는 화려한 거 싫어하셨는데 우리가 엄마를 위한 장례를 한 게 맞나요? 남들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부조금을 정리했습니다. 총 520만 원이었어요. 장례 비용 1340만 원에서 빼니까 8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돈을 카드 할부로 냈어요. 12개월 분할. 매달 68만 원씩 갚아나갔죠. 더 힘든 건 그 후였습니다. 매달 카드값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라면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 하셨을 텐데. 장례 끝나고 6개월 동안 수진 씨는 우울증으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 인천의 박종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종수 씨는 73세 호랍이셨어요. 부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셨죠. 자녀 셋은 다 출가했고요. 어느 날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박종수 씨가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빈소 없이 보내달라. 3일장 같은 거 하지 마. 너희가 그 돈으로 애들 교육비나 더 쓰는 게 낫다. 생전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직접 작성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무빈소로 하루만. 관은 제일 싼 거. 수의도 간단한 거. 화장 후 강원도 산에 수목장. 조문은 문자로만. 총 비용 200만 원 안으로.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종수 씨는 단호했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꼭 이렇게 해달라. 2년 후 박종수 씨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유언대로 무빈 소장으로 준비했어요. 병원 안치실에서 하룻밤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가족들만 모여서 입관식을 했어요. 딸이 준비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신 거 알아요. 그 마음 평생 안 잊을게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을 관 안에 함께 넣었어요. 11시에 발인했고요. 강원도 평창 수목장지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2시 아버지가 평생 좋아하셨던 소나무 아래에 유골함을 묻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흙을 한 삽씩 덮었습니다. 조문은 온라인 추모관으로만 받았어요. 문자로 120명이 조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빈소에서 어색하게 인사받는 것보다 훨씬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총 비용은 178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해 두신 200만 원 안에서 해결됐어요. 큰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간소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장례 끝나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구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됐어요. 1,000만 원 넘게 쓰고도 후회하는 것보다 180만 원 쓰고 평안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가족은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고인의 뜻을 따랐어요. 첫 번째는 820만 원 빚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22만 원이 남아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 사서 수목장지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큰 장례를 떠올릴까요?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세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업계가 절대 말 안 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 부조금 회수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부조금 냈으니까 우리도 장례 때 돌려받아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2024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장례 조문객 수 38명. 10년 전에는 67명이었어요. 20년 전에는 112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가족화 때문이에요. 예전엔 4대가 한 동네 살았죠. 집안 어른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서울, 부산, 대구 뿔뿔이 흩어져 살죠. 친척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문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장례식장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온라인 추모나 문자로 조문하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조금으로 500만 원 모았는데 장례 비용은 1,300만 원, 800만 원 적자. 부조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겠다는 계산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인천의 최민수 씨 사례입니다. 어머니 장례를 3일장으로 치렀어요. 장례식장 측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보통 이 정도 규모면 부조금 700만 원은 나옵니다. 최민수 씨는 믿었죠. 총 비용 1,450만 원 중 700만 원은 부조금으로 메우고 750만 원만 내면 되겠구나. 실제로 모은 부조금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1,03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최민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작은 장례로 하고 부조금 생각도 안 했어야 했어요. 부조금 받으려다 오히려 더 큰 빚만 졌네요. 두 번째, 효도 프레임의 정체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장례인데 절차는 갖춰야지. 3일장 정도는 해야 효도 아니냐? 이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3일장이 전통이라고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양반가는 5일장, 7일장도 했어요. 그런데 평민들은 당일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 때문에 오래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집은 당일장이 흔했어요. 그럼 3일장은 언제부터 기본이 됐을까요? 1990년대입니다. 상조회사가 본격적으로 생기면서부터죠. 장례식장 업계가 표준 상품으로 3일 패키지를 만든 겁니다. 빈소 3일 대여, 음식 3일치, 인건비 3일분. 이게 가장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3일장은 전통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만들어진 상업 관습입니다. 진짜 효도가 뭘까요? 효도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제가 만났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무빈 소장으로 조용히 보냈는데 남은 돈 600만 원으로 아버지가 평생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바다에 꽃을 뿌렸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3일장 하면서 텅 빈 빈소 지키는 것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바다에서 작별하는 게 진짜 효도 같았어요. 친척 어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우리 부모님 유언이었습니다. 부모님 뜻 따르는 게 효도 아닐까요? 세 번째, 빈소 크기와 체면의 불일치입니다. 큰 빈소를 빌리면 조문객이 많이 올 거라는 착각. 이것도 함정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장례정보원 2024년 통계입니다. 100명 수용 대형 빈소를 빌린 장례 847건을 분석했어요. 실제 조문객 평균 몇 명일까요? 34명이었습니다. 빈소 사용률 34%죠. 66%는 빈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100% 다 냅니다. 더 재밌는 건 작은 빈소 데이터예요. 30명 수용 소형 빈소를 빌린 장례 1203건. 실제 조문객 평균 27명. 사용률 90%. 빈소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대요. 오히려 큰 빈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유족들이 말합니다. 빈소 크기는 체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만난 서울 강남의 김정혜 씨 사례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김정혜 씨는 걱정했죠.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많이 올 텐데 작은 빈소는 실례 아닐까? 고민 끝에 60명 수용 중형 빈소를 빌렸습니다. 하루 대여료 95만 원. 첫날 회사 사람들 12명 왔어요. 둘째 날 8명. 마지막 날 6명. 총 26명. 60석 중 34석이 3일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퇴직하신 지 5년이나 됐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올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 다 바쁘고 각자 살기 바쁘거든요. 결론입니다. 부조금 회수는 착각이고요. 효도 프레임은 1990년대 만든 상술이며 큰 빈소는 체면과 무관합니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 가족이 평안한 것, 빚 안 남기는 것.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례 윤리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장 vs 무빈소장 한눈에 비교. 구분 2일 가족장 무빈소장 3일장 참고. 빈소 소형 1일 없음 대형 3일. 기간 2일 1일 3일. 조문 제한적 수용 온라인만 전면 수용. 비용 300에서 500만 원 1000에서 2000만 원. 음식 간단한 다과 없음 정식 3일치. 화환 최소한 없음 다수. 상복 간소 정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기간과 규모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가족 중심 추모가 가능해집니다. 2일 가족장 타임라인 실전 버전. 1일차 안치일. 오전 10시 임종 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심.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원본. 안치실 비용 1일 8만 15만 원. 이때 장례 지도사와 전체 일정 상담. 오후 2시 소형 빈소 준비. 30명 수용 빈소 선택 1일 40만 70만 원. 영정사진 준비 고인이 좋아하시던 사진으로. 빈소 장식은 최소화 꽃 35개 정도. 오후 5시 가족 추모 시간. 고인 생전 사진 전시. 좋아하시던 음악 틀어놓기. 가족끼리 추억 나누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저녁 8시 가까운 지인만 제한적 조문 수용. 미리 연락드린 분들만. 음식 대신 차와 간단한 과일. 방명록도 생략 가능. 2일차 입관 발인일. 오전 9시 입관식. 염습사가 고인께 수에 입혀드림.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 관 안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물건 넣어드리기.
비용 기본수에 15만 30만 원, 관 30만 80만 원, 정오 12시 발인 예식, 종교 따라 간단한 예배나 예식, 없으면 가족 대표가 추도사, 1015분 정도면 충분. 오후 일시 화장장 이동, 리무진 또는 승합차 20만 40만 원, 화장 비용 15만 30만 원 지역마다 다름, 오후 4시 안치, 수목장 50만 150만 원, 납골당 30만 100만 원 연간 관리비 별도, 자연장 잔디장 30만 80만 원, 해양장 30만 60만 원, 총 예상 비용 상세, 항목 최소 최대, 안치실 1일 8만 원 15만 원, 빈소 1일 40만 원 70만 원, 수의관 45만 원 110만 원, 입관 인건비 10만 원 20만 원, 꽃장식 5만 원 15만 원, 리무진 20만 원 40만 원, 화장 15만 원 30만 원, 안치수목장 50만 원 150만 원, 기타 잡비 10만 원 20만 원, 합계 203만 원 470만 원, 평균 350만 원 정도입니다. 3일장 평균 1357만 원에 26% 수준이죠. 무빈소장 타임라인 실전 버전 0일차 임종일, 임종 직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심, 사망진단서 발급받기, 안치실 1박 비용 8만 15만 원, 중요법으로 사망 후 24시간 이내 화장 불가, 그래서 최소 1박은 필수, 저녁 가족들은 집으로, 빈소가 없으니 장례식장에 머물 필요 없음, 집에서 조용히 슬픔 정리, 내일 일정 최종 확인, 1일차 입관 발인일, 오전 8시 안치실에서 염습, 염습사가 고인께 수에 입혀드림, 비용 수에 15만 30만 원, 오전 9시 입관식 가족만, 안치실 작은 공간에서 진행, 관 안에 고인 좋아하시던 물건, 가족이 직접 꽃장식 5만 10만 원, 사진 찍으면서 마지막 인사, 오전 10시 발인, 간단한 묵념이나 기도, 관 30만 80만 원, 리무진 20만 40만 원, 오전 11시 화장장 도착, 화장 15만 30만 원, 23시간 소요, 오후 2시 유골 수습, 유골함 5만 30만 원, 오후 3시 최종 안치, 수목장납 골당 자연장 중 선택, 비용 30만 150만 원, 총 예상 비용 상세, 항목 최소 최대, 안치실 1박 8만 원 15만 원, 염습수에 15만 원 30만 원, 관 30만 원 80만 원, 꽃장식 5만 원 10만 원, 리무진 20만 원 40만 원, 화장 15만 원 30만 원, 유골함 5만 원 30만 원, 안치수목장 30만 원 150만 원, 기타 5만 원 15만 원, 합계 133만 원 400만 원, 평균 180만 원입니다. 3일장의 13%죠.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7가지. 수의관 등급 함정. 고급 수의가 고인께 더 좋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수의는 화장하면 다 타버립니다. 기본형으로 충분해요. 최고급 200만 원짜리와 기본 30만 원짜리 차이 없습니다. 화환 압박. 화환이 없으면 초라해 보인다. 무빈소는 화환 자체가 없어요. 가족장도 35개면 충분. 한 개당 10만 20만 원이니 부담 없이. 음식 과다 준비. 혹시 모르니 많이 준비하자. 결국 70% 이상 버립니다. 조문객 예상 인원의 50%만 준비하세요. 부족하면 추가 주문 가능. 리무진 등급. 고급 리무진 80만 원 vs 기본 20만 원. 고인은 보지 못합니다. 기본형으로 충분해요. 빈소 크기. 큰 빈소가 체면 세운다. 조문객 예상 인원 10명 정도만 수용하는 크기. 텅 빈 대형보다 꽉 찬 소형이 낫습니다. 3일치 비용 선불. 일부 장례식장은 3일치 선불 요구. 일단 결제하시고 환불 가능해요. 거짓말입니다. 환불 거의 안 됩니다. 하루치만 계약하고 연장 시 추가 결제. 상조회사 약관. 이미 가입하셨으니 우리 걸로 해야죠. 아닙니다. 선택권은 유족에게.
다른 업체 견적 받아서 비교하세요. 상조 혜택이 오히려 비쌀 수 있어요. 생전 의향서 작성 가이드. 지금 당장 메모장 꺼내세요. 아래 문구를 그대로 적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녀들을 800만 원 빚에서 구합니다. 지금 당장 작성하세요. 해당 나의 장례 의향서는 설명란에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릴게요. 2023년 4월 배우 박정자 씨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생전장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본인이 직접 주최하는 장례식이죠. 초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례식은 엄숙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당신은 우는 대신 웃어야 합니다. 실제로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얀 한지로 만든 작은 상여를 박정자 씨가 직접 들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웃고 떠들었죠.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초대장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꽃은 필요 없습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박정자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왔다 가는 길인데 축제처럼 느껴지기를 바랐다고. 슬픔보다 감사로, 이별보다 추억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형식에 갇힌 장례가 아니라 고인의 삶 자체를 기념하는 장례. 남들 눈치 보는 장례가 아니라 가족이 진심으로 평안한 장례. 빚 남기는 장례가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 남기는 장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생전 의향서 양식 그대로 적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이 종이 한 장이 자녀들을 800만 원 빚에서 구합니다. 둘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나는 큰 장례 원하지 않아. 너희가 편한 게 내 소원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자녀들이 안심하고 작은 장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셋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800만 원을 지킵니다.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례는 어떤 것인가요? 3일장을 원하시나요? 작은 장례를 원하시나요? 솔직한 의견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수목장 vs 납골당 vs 자연장 어떤 게 나을까? 실제 비용과 장단점을 낱낱이 비교해 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장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인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이 평안한 것. 그게 진짜 장례의 의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